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이트TV 2021년 7월 11일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7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조선업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빅3 그죠? 빅3 있죠. 우리나라 빅3 조선사 수주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선 3사 올해 수주 실적 한국조선해양 제일 맏형격이죠. 75.2%를 이미 목표치를 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이 7월 11일 거의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75%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35.6% 달성을 했고 수주 목표치에. 그리고 자, 삼성중공업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64.8%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사 빅3를 다 통합해서 보면은 62.6%, 목표치가 317억 달러인데 지금 수주한 게 198.4억 달러를 수주해서 목표치의 62.6%를 이미 채웠습니다. 평균치가 이래요. 절반이 넘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6월 7일 기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성과가 매우 좋다. 그죠? 목표치의 50% 이상은 이미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럼 2021년도 남은 하반기 6개월간의 전망은 어떠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 근거는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영향도 크다. 뭐냐면 국제해사기구 있죠? 거기서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 등으로 앞에 살펴본 두 가지 플러스 이거, 그래서 총 세 가지, 대략 세 가지 근거 때문에 선박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2021년도에서 2022년도 내년까지 연 평균 선박 발주량을 보면은요, 작년 2020년도에 전 세계에 발주된 선박량이 901척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021년, 내년 2022년 연평균 선박 발주량은 요 901척 대비 30% 이상 증가한 약 1200척 정도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1200척 정도. 그래서 30% 정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뭐 조선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참고로 요 수치는 30% 이상 증가한다는 요 수치는 어디서 나온 수치냐? 클락슨 리서치라고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이죠. 글로벌 조선 해운 시황 분석 기관 유명하죠. 클락슨 리서치. 거기서 지금 전망치를 내놓은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 이거는. 그런데 다만 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그랬잖아요. 2021년도 하반기 조선업 업황이 어떠냐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게 요 세계 경제 회복 요게 지금 브레이크가 좀 걸리려고 하고 있다.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왜 그래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미친듯이 날뛰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좀 꺾이고 있다. 지금 주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리고 성장주가 지금 또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런 전망치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약간 그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세계 경제 회복에 어떻게 보면 지금 찬물을 좀 끼얹으려고 하고 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저렇게 또 활개를 치고 다시 확산세에 접어들었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본다면 이거는 크게 좀 길게, 단기적으로는 뭐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죠. 당연히 지금 뭐 세계적으로 다시 또 봉쇄령에 들어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4단계 3단계 얘기 나오고 있고 봉쇄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그죠? 이미 들어갔죠, 봉쇄.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게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에 확 끼얹겠지만 내년까지 좀 길게 본다면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종식까지는 안 되더라도 독감 바이러스처럼 세력이 많이 약화돼서 인류와 공존하게 되면 이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에 확 견지는 못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내년까지 본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낙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그랬죠, 걸림돌, 걸림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좀 그 확산세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잠깐. 예, 보면은 참 이게 정말 끈질기네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말 끈질기네요. 끈질깁니다. 지금 나와 있죠. 보면은 7월 11일 0시 기준, 그래서 국내 발생 1280명, 여전히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네요. 일일 확진자 1280명, 해외 유입 44명, 합치면 얼마에 이게 1300명이 넘어가 버리네요. 예. 당분간 요 추세는 꺾일 것 같지 않다, 당분간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요게 지금 걸림돌을 작용하고 있고, 이 조선업종에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은 후판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후판 가격이, 그리고 인건비도 좀 상승을 했고, 이런 게 좀 걸림돌이죠. 그리고 낮은 선박 평균 수주 단가가 좀 낮다. 이게 좀 걸림돌인데, 그 정도고,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이거라고 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이게 좀 수그러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리고 하지만 나머지 이 후판 가격 인상되고 인건비 상승, 이거는 역발상을 좀 우리가 해본다면은요, 원재료 가격 급등과 지금 해상 운임, 상해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도 여전히 높죠. 이런 것들은 역발상을 해본다면 건조 단가를 인상하는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건조 단가 인상이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조선업은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특히 내년을 좀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내년까지 들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조선업계의 그 알려진 그 하나의 정설인데요, 이 슈퍼사이클 15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5년을 주기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다. 15년, 그 주기가 15년이다.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나라 뭐 현대중공업 주가, 뭐 삼성중공업, 그때 특히 현대미포조선 주가들 막 날라갔잖아요. 막 우주까지 날라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2007년, 2008년이라고 본다면 거기다 대략 15년을 더하면 2022년 정도가 될 거다. 2022년, 2023년. 그때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까지 이거 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럼 조선사 중에서도 특히 어느 기업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냐, 저는 딱 하나만 찝어본다면 대장주죠. 맏형 한국조선해양이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실적을 보면은요, 2021년도 1분기,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조 6,80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674억이 나왔죠. 참고를 좀 보면, 참고해 볼게. 그럼 작년에는 어떻냐? 한국조선해양이 작년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15조가 나왔습니다. 1년 매출 15조. 근데 지금 올해 1분기에 3조 6,800억, 대략 4조라고 보고, 1년은 4분기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4 곱하기 4, 그럼 대략 16조 예상이 된다. 올해 평균 16조라고 보면은 이미 1분기에 4조, 거의 4조가량을 했기 때문에 그 달성은 무난할 것이다. 올해 1년 15조, 16조, 17조 더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743억. 2019년도에는, 근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수익성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매출이 15조인데 영업이익이 743억 밖에 못했어요. 10%도 안 됐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그죠? 10%가 뭐야? 자, 매출액 15조에 10%면 1조 5천억, 1%면 1,500억, 1%도 안 됐네. 대략 0.5%밖에 안 됐어요,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2019년도에 연결기준 매출액 15조 1,800억, 영업이익 2,900억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제가 특히 왜 또 한국조선해양을 말을 하냐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경쟁력, 첫 번째 LNG 추진선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LNG 추진선을 만들어 갖고 인도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총 50척의 LNG 추진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50척. 그리고 또 하나,
암모니아 추진선을 개발 중에 있어요. 이 암모니아 추진선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안 해.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쟁력이라고 하냐면 아까 그랬죠.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규제를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럼 노후 선박,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심한 그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노후된 낡은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분명히 증가를 할 것이다. 저는 이 점을 높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소 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수소 추진선도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친환경 선박들이잖아요.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이쪽에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이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이 점을 높이 평가해서 한국조선해양을 내년까지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주가 지금 흐름을 좀 볼까요? 근데 이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좀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어요. 이건 좀 안타깝죠. 예, 그래서 차트를 보면 지금 보고 계신데 한국조선해양 차트인데요. 자, 한국조선해양 차트인데 좀 보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하락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구간별로 자르면 여기 바닥 찍고 꾸준히 쭉 올라서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다시 또 지금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인데 7월 9일 금요일이죠. 종가가 124,500원, 1.19% 하락 마감했네요. 그리고 자, 보면은 이게 그 5일선, 이평선, 5일선, 이평선인데 지금 다 뚫고 내려왔습니다. 21선, 61선, 121선. 그래서 다 뚫고 내려와서 121선까지도 지금 뚫었다. 지금 뚫고 내려왔다. 그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왜 그러면 잘 나가던 게 163,500원까지 5월 11일날 고점까지 찍었는데 왜 하락을 했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계 경제 회복 이 될 거라고 많이 백신 보급도 늘어나고 백신 접종률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확산세가 좀 주춤하고 많이 꺾일 것이다. 그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뭐 알파 변이 바이러스 나오고 변종이 아니죠. 변이 바이러스들이 최근 다시 등장을 하는 바람에 세계 경제 회복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더딜 것이다. 그거에 대한 우려, 걱정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한국조선해양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조선업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를 봤을 때 좀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 저가 매수한답시고 당장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다시 선을 그으면 121선, 61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최소 121선을 다시 뚫고 올라오는 골든 크로스 반등이 나서 확실하게 121선을 뚫고 올라오는 걸로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라.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안전빵으로 하겠다 그러면 최소 못해도 61선까지는 다시 뚫고 올라오는 걸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들어가라. 그리고 내년까지는 묻어둬야 된다. 내년까지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업종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선업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잠깐 수급을 좀 보면, 잠깐 그래도 그냥 끝내면 서운하니까 수급을 보면은, 자, 수급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그 7월 9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거래량이 56만 4천주 정도 됐어요. 그 전날 57만주. 거래량이 아직 빵 하고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개인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4거래를 연속 팔다가 금요일날 들어왔고, 기관은 5거래를 연속 계속 팔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요거는 아마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더 빠졌고, 그동안 차익 실현 매물도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좀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이런데, 금요일날 또 보면은, 외국계 창고를 보면은 JP모간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금요일날 JP모간. 그리고 CS증권에서는 소량이긴 하지만
좀 매수가 또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창구에서 좀 들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은 좀 그런데 아직은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늘 한국조선해양 특히를 위시한 전반적인 그 조선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